윤석열의 국정브리핑 1호가 뭔지 사람들 벌써 다 잊었을 거예요. 윤석열은 국정이란 단어랑 가장 거리가 먼 대통령이거든요. 네. 국정이란 단어와 가장 거리가 먼 대통령 윤석열이에요. 그런 윤석열이 국정 브리핑을 했어. 처음으로. 그게 뭐였냐. 가물가물하죠. 네. 대왕고래 프로젝트였어. 그게 첫 브리핑이었어요. 그게 1호야. 나 이제 국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했던 게 대왕고래 프로젝트였습니다. 아이고. 네. 관련한 이야기 이현주 의원 박수로 맞아. 네. 네. 아 오랜만입니다. 네, 제가 제 소개를 하나 좀 새롭게 하려고요. 새롭게 해야 돼요? 네, 네. 지갑 속 내란을 종식시키고자 바쁜 어. 경제통 이현주입니다. 최고위원입니다. 네. 여러분 벌써 예. 잊었죠? 최고위원입니다. 예. 알고 있죠. 대단히 아니 많이 고맙습니다. 불러주세요.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매불쇼는 어쨌든 아유. 최우선 순위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불방망이 나와 주셔야 됩니다. 이런 이슈에는 박진영 교수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2024년 6월 3일 맨날 술 퍼먹고 사우나하고 침대에 누워있고 늦게 출근하던 윤석열이가 갑자기 나도 국정 한번 해보겠다고 국민 앞에 서서 동해 140억 배럴의 가스와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라는 발표를 합니다. 네. 그때 그 윤석열의 사기 행각 영상으로 만나봅니다.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 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완전한 사기죠. 네. 무려 경제 규모 2,200조. 삼성의 5배. 삼성 시가총액의 5배라고. 와 그때 뭐 안덕근 장관이 난리 쳤어요. 이게 삼성전자 시가총액 5배라고. 아, 장관도. 장관이 오. 난리를 맞아요. 쳤습니다. 그리고 관련 회사 주가 폭등했고. 맞아요. 맞아요. 관련 회사 맞아. 주가 폭등했고. 네. 요것도 한번 들여다봐야 돼. 주가 폭등한 것과는 관련이 없는지 요것도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당시에 이게 6월 3일에 이거 딱 발표하는 날 우리 매불쇼가 이거 다뤘었거든. 네. 그때 있었어요. 그때 있었지. 너도 네, 있었고 있었어요. 그 김진 에너지 형님이 맞아요. 해갖고 이거 액트지오에 대해서 관심 없을 때 우리가 그 사진 해갖고 현장에서 바로 찾아서 보여줬잖아요. 바로 했잖아. 맞아. 구글 돌아가고 그때 우리가 그거 했었거든. 그래서 저는 발표 직후여서였기 때문에 점심 먹고 나서 저게 뭐야 하고 있었는데 당일에 했다고 우리가. 매불쇼 오자마자 어. 경제 전문가도 아니니까 잘 모르는데 어. 제가 해저 개발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지도를 보여주는데 뭐야 저기서 왜 회사가 나와? 이런 집 황당- 찾은 거. 네, 우리가 네. 여기서 네, 그때 했었어. 여기서. 맞아요. 실시간으로. 그 이후로 이제 의혹 보도가 막 쏟아지기 네. 시작했죠. 네. 누가 봐도 이거는 막 사기다라는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부하고 석유공사는 탐사 시추까지 밀어붙여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탐사 시추에만 1,200억 원. 와, 1,200억 원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런데 석유공사가 어제 21일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실패라고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석유공사 공식 발표입니다. 6개월간 정밀 분석한 결과 회수 가능한 가스를 발견하지 못해 대왕고래 구조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자, 그러면 이제 사기로 결론 난 겁니다. 네. 야, 이거 짚을 부분이 내가 볼 때는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봅니다.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 그때 기억나세요? 탄화수소 그때 60%인가 될 거다 막 그랬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저 아까 회수 가능한 가스를 발견하지 못했다는데 아마 6% 정도. 네. 네. 그리고 이 탄화수소의 부존 가능성이 지금 없다라는 건데 사실은요. 이걸 먼저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이게 탄화수소 부존 가능성이 있다라고 되면 그 다음에 대통령이 발표하는 게 맞거든요. 네. 순서상. 네네 그렇죠. 그래도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탄화수소가 확인이 돼도
그 다음에 또 절차가 있어요. 뭐냐하면 그래도 경제성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맞습니다. 팠는데 그래서 있긴 있어. 그런데 매장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시추해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이 경제성, 채산성은 없을 수가 그렇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적어도 그 정도는 확인하고 발표를 했었어야 되는데 네. 그조차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를 대통령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시추하자 이렇게 된 거죠. 네. 너무 웃기는 거죠. 이거 거의 완전 사기야. 사기라고 봐야 되고 예. 그때 보면 뭐 액트지오 아까 뭐라고 그랬죠? 세계적인 뭐 굴지의 무슨 회사? 최고 네. 수준. 근데 최고 그 수준. 회사가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그 법인세 체납을 갖다가 맞습니다. 4년인가 하고 네. 막 그랬었잖아요. 그 이름 뭐였죠? 1인 회사였어. 아브레우. 액트 비트로 아브레우인가? 아브레우. 이름은 잘 생각이 안 아브레우 나지만 한국까지 뭐 불러가지고 그걸 기자회견까지 시키고. 갑자기 와가지고 와 그때 막 공무원들 다 나가고 그랬는데 그놈들을 일단 다 정리해야 됩니다 진짜. 아니 근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요 오늘 보니까 그 저기 저 성과급도 받고 막 네.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아니 그 이게 진짜 문제예요. 네. 한국석유공사 대왕고래 담당 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럼 얘네들은 그냥 최소 징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런데 뭐 성과급을 받는다는데. 그 일단 동해 탐사팀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담당했던 팀인데 내부 성과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와. 받았다고 하고 아니, S 등급 그러니까 받았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받았는지 최고 등급이야. 도대체. 네. 아니 이게 뭐야? 왜 자, 최고 그리고- 등급? 그리고 이 동해 탐사팀이 속해 있는 사업 본부가 있어요. 어. 이 사업 본부가 두 번째 높은 등급을 또 받아가지고 300%가 넘는 성과급을 받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아, 있습니다. 이게 진짜 이거 완전 아니, 설다. 뭘 잘했는데. 정부의 예산을 땡겨 왔으니까 그렇지. 정부 아. 예산 가지고 돈 잔치 하는 거죠. 어. 와. 아 예산 땡겨왔다. 저는 뭐 와. 한두 사람이 이거 진짜. 김건희 또는 윤석열의 귀에 속삭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윤석열의 국정 이야기했는데 윤석열의 국정은 해먹을 결심 그렇지. 또는 해먹을 패밀리 비즈니스예요. 네. 뭐 우크라이나 왜 갔겠어요? 가족들끼리 해먹자. 그렇습니다. 캄보디아 왜 갔겠어요? 그죠? 다 그런 연장선상에 있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 부분들도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문가라고 이름하는 사람들 중에 기회주의적으로 처신하면서 그렇지. 출세하거나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이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도 결국은 그 담당 공무원 중에 누군가가 전문가이면서 여기 호응해 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네. 거거든요. 네. 그런 사람 찾아내는 거예요. 아니 그 거의 다 나왔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때 네네. 아브레우랑 다 연결돼 네, 있다는 맞아. 거 다 어렵지 않아요. 찾아냈었어 어렵지 당시에. 않아요. 그때도 막 있었어요. 예, 맞아, 뭐 있었어. 거기에 무슨 논문을 같이 쓴 사람, 예. 무슨 다 뭐 그렇게 연결돼 있었어요. 제자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맞습니다. 있었죠, 그때. 그놈들 이제 청산해야 돼. 그 징계하고. 프로젝트가 만들어져서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까지는 석유공사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었어요. 근데 석유공사에서는 지난해 초에 2024년이니까 초에 그거를 알 때만 해도 가능성 있는 후보지 중에 한 군데였었고 조금 더 조사를 해본 다음에 본격적인 시추에 들어가자고 했는데 덜컥 누군가가 이거를 부축해가지고 가져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1월에 이미 알고는 있었던 곳인데 대상자가 뜬금없이 나타난 것은 아닌데 그거를 대통령이 발표까지 하게 만들었는데 누가 관여를 했냐라는 걸 밝혀내야 되고 네. 발표 직후에 문제가 되니까 아까 얘기했던 건 아브레오도 끌어들였었고요. 그리고 이미 시추선이 이동을 시작했었어요 당시에. 네. 시추선이라고 하는 건 갑자기 발표한 뒤에 계약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약 체결까지 다 된 상황에서 시추선이 옮겨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해 포항 앞바다에 시추 작업을 해서 실제로 거기 연민들은 피해를 막대하게 자, 입었어요. 이 얘기를 또 해볼까 합니다. 예. 지금 사기에 동조했던 공무원은 성과급 잔치벌이지. 그렇죠. 네. 반면에 포항 어민들은요 이 시추 때문에 홍게잡이를 못한 거야. 그래서 수십억 피해를 봤어. 오. 그래서 나는 이 얘기는 꼭 하고 가고 싶어요. 국민의힘 소속 포항시 광역 기초의원들 네. 얘네들은 포항 어민들을 살릴 의무가 있잖아. 아 그렇죠. 네. 그런데 어민들을 죽이는데 앞장을 섰다고. 그러면서 윤석열의 사기 행각에 동조를 했습니다. 언제까지 동조했느냐? 당시 이걸 발표할 때 말고 윤석열이 계엄을 치르고 난 다음에도 동조를 했었어. 이놈들이. 이거는 박제해야 됩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포항 시민 기대와 힘은 염원을 짓밟는 민주당은 사과하고 산유국의 꿈 대왕고래 시추 예산 적각 반영하라. 포항 시민의 기대와 영원히 짓밟히는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성명서를 발표한다. 이놈들이 이러고 있었어요. 아유. 12월 6일입니다. 이게 논리가 민주당이 윤석열의 계엄을 저지하고 예. 나중에 뭐 탄핵까지 합니다만 네. 탄핵했기 때문에 산유국엠의 꿈이 좌절됐다. 이 맞아요, 논리는 그거예요. 기가 찬다. 아, 야. 아니 근데 저런 참 이게 한심한 게 뭐냐면 와. 산유국의 꿈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언제적 얘기냐면 옛날에 오일 쇼크 때 네. 1970년대 얘기예요. 박정희 때 이야기예요, 네, 박정희 그러니까 때. 지금은요. 사실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그 원유가 나진 않지만 원유를 우리가 정제를 해서 정유사로서는 굉장히 많은 정유 제품들을 수출하고 있고 거기서 우리가 그 정유 제품 수출국으로는 전 세계 한 5번째 안에 들 겁니다. 네, 이현주 정유사 최연소 이사입니다. 맞아. 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사실 중요한 경제성이에요. 네. 나고 안 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장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여기저기 시출 막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겠어요. 그런데 그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서 뽑아도 그게 질이 안 좋거나 채산성이 없거나 시장성이 없으면 내다 팔 수가 없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그 광구들이 있어도 다른 나라에서 이게 예를 들어서 원유가 안 나서 안 뽑는 게 아니라요. 네. 있어도 이게 경제성이 없으면 채굴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뭐가 있으면 막 수 킬로미터도 다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전혀 그런 거에 대한 상식이 없다 보니까 네. 이런 식의 사고를 친 거죠. 아니 상식 그리고- 없어서 그렇다기보단 뭔가 해먹을 그럴 수도 뭔가를 있고요. 찾은 거 네, 아닌가 하는 네. 의심이 듭니다. 조금 전에 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까지도 한꺼번에 들여봐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가능성이 있든 없든지 간에 아까 지금 박지용 의원도 말씀을 주신 것처럼 저기 지역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여가 됐어요. 네. 근데 저게 계엄이 실패로 들어가면서 그 사업이 무산으로 들어가면 네. 그 사업이 어마어마한 돈이 지역에 풀린다는 걸 전제로 지역에 유착 관계가 형성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망가지게 생겼으니까 12월 6일 날 부랴부랴 계엄 직후인데도 나와가지고 이거 지켜야 돼. 이렇게 나섰던 건 아닌지도 봐야 돼요. 그럴 수 지역에는 뭐 충분히 가스가 나오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거기 아니고 그런 인력 투자되고 거기 설비 만들고 그리고 인원 내려가 그러면 뭐 실수 지역에는 설비 어떤 같은 일이 거. 있을지 네. 모르잖아요. 뭐 그 그런 진짜 거는- 미친 정치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는. 그렇게 나가서 지역에 그게 이른바 나라의 눈먼돈이라고 하는 돈들이 아. 그런 게 지방에 그런 것들 혹시 저기도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닌지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간단한 사기가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다뤄야 돼. 어민들 피해라는 게 그거를 시추하기 위해 설치를 하면은 그 반경으로 모든 게 예. 작업을 할 수가 없어서 맞습니다. 아니, 작업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구멍 뚫고 있는데 옆에서 바다생물들이 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아무것도 못해. 이게 예를 들어서요 어느 정도 들어가야지 예컨대 우리가 이제 사우디라든가 이렇게 중동 같은 데는 그게 뚫으면 바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몇 킬로미터 막 이렇게 쑥 들어가면 이게 굉장한 집안의 무리를 가져와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마구잡이로 막 하는 것은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신중해야 됩니다. 네, 이거 진짜 포항에 이거- 지진도 일어났던 곳이에요. 아, 끝까지 추적해야 됩니다. 이거 그냥 이제 실패했다. 더 이상 예산은 안 들어가서 다행이다 해서 끝나면 안 돼. 이 유착 관계 네. 끝까지 파내야 된다는 그러네요. 점 네. 또 잊어서는 안 될 것 하나 같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 혹시 뭐 국정감사라든지 아니 당연히 하죠. 아. 이거 이제 국정감사하면서 왜 이렇게 됐는지.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도대체 어떤 이해관계들이 엮여 그렇죠, 있는지 그렇죠. 이런 네. 거 다 해야죠. 부탁드립니다, 네, 의원님.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석유뿐만이 아니라 사실 자원 탐사가 중요하긴 해요. 그렇잖아요. 그건 우리 맞죠.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데 뭐냐 하면 이거를 국가가 국민 혈세를 생으로 들여가지고 하는 거는 그 옛날에 왕정 시대에 왕실에서 하거나 아니면 전체주의 국가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국가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공화국에서는 이거를 민간 회사들이 리스크를 지고 자기들 리스크 부담으로 대부분 하는 거고 네. 국가는 뭐냐면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가이드를 한다든지 기술력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에서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하는 거지 이거를 국민 혈세를 가지고 막 하면 이런 탐사는요 리스크가 굉장히 크고 어쨌든 초기에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건데 네. 이거를 생으로 완전히 국민 혈세로 이게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왕정국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자기 왕인 줄 알았던 네. 거죠. 이놈은 진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네. 거예요. 아니 혹시 그 법조인님 이 윤석열한테 손배 청구할 수 없는지 부산권 청구 이 사업과 관련해서 1,200억 원. 1,200억 원이요. 어. 뭐 일부라고 할지라도 사업을 민사 책임이니까
여기에 만약에 고의성이 있다거나 본인이 이걸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를 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는데 책임이 있다라면 구상권도 가능할 수 있죠. 네. 예. 왕은 원래 이런 거 사적으로 하려면 내탕금으로 해야 돼요. 아니, 자기 아크로비스탄 팔아야 돼요? 그렇지. 아. 자기 돈으로 해야지 자기 돈으로.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게 뭔가 주가와 관련해서 그렇지. 있지 않았을까. 예, 뭔가 그것도 그때 우리가 들여다봐야 돼. 급등했거든요. 엄청 맞아요, 뛰었어요. 엄청 뛰었어요. 예. 조사를 해야 알겠습니다. 자, 나오신 김에 그 윤석열 얘기까지만 좀 하고 가시면 어떨까요, 이현주 네, 의원님? 네. 원래는 요거 관련해서만 하고 가시기로 했는데 네. 윤석열이가 이거 다 일으킨 거니까 네. 윤석열 근황도 잠깐 좀 보고 가야죠. 내란 특검은 윤석열이를 외환 유치 관련해서 24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네. 윤석열이 뭐랍니까? 평양기 무인기 그 평양의 무인기 투입 관련해 가지고 이제 피의자 조서를 위해 부른 건데 윤석열 쪽에서는 특검이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소환 통보한 건 부당하고 25일이랑 26일에 또 재판이 있다. 그래서 출석 어렵다. 너 이 새끼 재판 안 나가잖아. 그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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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안 나가는데 왜 재판 있다는 얘기를 해? 그런 식으로 또 뺐고요. 네. 또 하나는 아유. 그 특검이 그러니까 내란 특검이 윤석열에게 처음으로 기소한 사건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때 그 방해한 혐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와 관련해서 기소를 했거든. 네. 그거를 이번 금요일부터 재판이 시작돼요. 그런데 이 재판부에다가 갑자기 또 윤석열이가 보석을 신청을 했어. 나 좀 풀어달라고. 이거는 무슨 법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나 이게 궁금하더라고. 네. 갑자기. 법 기술이라기보다는 뭐 저 다 던지고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게 내란 수괴죄로 처음에 구속됐었을 때 네. 직연이 풀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야 이것도 한번 내란 저기 특수고부치명 방해로 추가 기소되는 거 지금은 이제 35부에서 이걸 따로 재판 받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한번 던져볼까 하는 것 같은데 아, 간복이에요? 간복이라기보다 그때도 어찌 보면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고 던졌으니까 이번에도 한번 해보자라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적어도 저는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네. 숨어 있는 또 다른 지시를 찾았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때는 직위원 때문에 지금 사법부에 대한 부신도 극도로 벽에 그렇죠. 달했고 네. 사법 개혁 얘기도 나왔고 조희대조차도 지금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될 그런 상황인데 네. 이 상황에서 또 풀어주면요, 아유, 그 큰일 나죠. 감당 못해요. 아니, 그런 가정을 왜 합니까? 아니,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쓸수 없는 말씀드리는 일이죠. 거예요. 예. 아니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냥 막 그 뭔가 이 담당 재판부를 혼을 빠지게 하는 무슨 작전인가. 그래서 이 재판을 어쨌든 지연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 보석 신청과 지연과는 뭐 관련이 아니 있나요? 어쨌든 뭔가라도 뭔가라도 신청을 좀 하면 귀찮게 하는. 법원이라는 거는 어쨌든 뭔가를 신청하면 그게 아무리 어이없고 터무니없는 얘기라도 판단을 해야 돼요. 판단을 해야 되니까. 네, 다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또 걱정하신 분들을 위해서 지난번에 안 그래도 지금 정옥기 의원님 말씀하신 분이 맞는 게 이거 직위원 재판부가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백대현 재판부고요. 네. 이 재판부의 그 공판 준비기일에 가서 윤석열 변호인단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희 변호사 바꿀 테니까 재판을 좀 미뤄달라고 했어요. 맞아. 그랬더니 한 칼에 잘랐어요. 맞아. 야, 니네가 바꾸는 거 갖고 재판하고 뭔 상관이야. 네. 우리 계속 할 거야. 그래서 네. 26일 재판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백대현 재판부, 네. 직위원 재판부 아니고. 아닙니다. 예. 오해하지 마세요. 요건 이제 특검이 처음 기소한 사건이에요. 첫 기소한 사건. 네. 근데 이 재판부를 뭔가 좀 자기 입맛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려고 했는 건지 모르겠지만 보석을 신청했다. 백대현 재판부를 향해서. 네. 자, 나오신 김에 심우정 얘기까지 가실까요? 네, 심우정님. 네. 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데 일조한 것으로 보이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특검에 출석해서 17시간 30분간 만에 귀가를 했습니다. 네. 심우정에 대한 어떤 조사가 이루어졌습니까? 특검이 긴 시간 조사한 거는 이제 세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지난 3월에 직위원이 윤석열 구속 취소해가지고 풀어줬을 때 네. 너 왜 즉시한 거 안 했는지 그렇지. 그 과정 딱 특검에서 일단 캐물었고 네. 두 번째가 계엄 이후에 박성재가 간부회의 열어가지고
합수부에 검사 파견 지시한 의혹이 지금 있거든요. 네. 그런데 박성재랑 심우정이랑 네. 내란 계엄 터지고 나서 네. 그 다음날 새벽까지 3번이나 통화를 3번 합니다. 통화했어 이 새끼들. 너 검사 파견 지시 받거나 이거 얘기 들었어 안 들었어? 그렇지. 이거. 네. 그리고 세 번째가 네. 방첩사 요원들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런 진술을 했었습니다. 계엄 선포 후에 선관위에 그렇지. 검찰이랑 국정원이 온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렇죠. 그래서 심우정한테 너 선관위에 검사 보냈어 안 보냈어 이놈의 자식 요거까지 그렇습니다. 세 가지로 특검이 아이, 추궁한 걸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그게 이제 그 내란 특검과 관련한 혐의야. 네. 근데 심우정이는 지금 의혹이 너무 많아요. 지금 내란 특검과 관련한 것만 읊은 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자 김건희 특검하고 관련 있는 게 있어요. 오, 뭐냐? 네, 네. 김건희의 범죄 다 덮어준 혐의. 아, 그치. 아, 예, 디올백 그러네. 무혐의로 예. 얘가 검찰총장 되자마자 김건희 디올백 디올백, 털어줬습니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그것도 심우정 다. 심우정이가 검찰총장 되고 털어줬어요. 요거는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 들여다봐야 될 겁니다. 네. 또 하나는 심우정이가 법무부 차관을 했을 때가 있어요. 네. 그때 런종섭이 그래, 맞아. 런종섭이가 출국 금지되어 있는데 네. 그거 심우정이가 풀어준 혐의가 있습니다. 요거는 최상병 특검이 또 최상병 특검. 아, 그러네. 아니 어. 평생 예. 살아야 될 것 같은데. 평생 살아야 됩니다. 또 하나 네, 또 있어요? 관봉권 띠진 남부지검에서 불실했죠. 어. 그것과 관련해서 심우정이한테 보고를 했어요. 근데 심우정이가 어떠한 조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검찰 대검에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대검에서. 검찰. 네. 이건 검찰입니다. 체크 좀 부탁드리고요. 네. 자 그리고 딸이 외교부에 특혜로 채용이 됐어요. 아빠 나 어. 외교부 심어중. 그렇습니다. 맞아, 맞아, 요거는 맞아. 실제로 이행이 된 겁니다. 네. 요거 관련해서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습니다. 와, 되게 공수처. 많네. 또 기다려. 또 있어요? 그리고 인천 고검장을 했을 때가 있어요. 심우정이가 아, 저 그때 마약 수사 수사. 무마를 한 의혹이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어디서 하고 있질 않아. 아. 내가 이게 미치겠어. 심우정을 직접 수사하고는 심우정 있지만 직접. 그 사건 자체는 수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 사건과 관련해서 네. 하는데 거기도 연결이 돼 있을 수밖에 연결해야 없어. 돼. 이 사람을 연결해야 수사를 돼. 해야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얘기했으니까 하지 않을까요? 아. 제가 요거를 하라고. 요거 좀 이제 해줘요. 얘기해야죠. 예, 네, 심우정이. 오늘 제가. 아니 예. 심우정 하나 따로 펴서 특검 해서 심우정 네, 특검. 네. 아. 심우정 특검 해야 그렇지. 되겠다. 야, 이 진짜 백화점이야 백화점. 백화점이에요. 아니 검찰 심우정에 내- 대해서 오늘 얘기하신 걸 쫙 정리해가지고 한번 얘기해야 되겠네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 네. 최고위 회의에서 그러네. 이현주 의원님이 그 네. 아주 그 무서운 표정으로 요걸 쫙 한번 아 이게 해주셔야 제가 돼. 자꾸 무서운 표정을 아니 지으면 안 돼. 무서울 땐 무서워야죠. 국민에게는 웃고 네. 범죄자에게 무섭고. 맞습니다. 예. 요거 한번 쫙 내일 아침 회의하나요? 내일 안 하고 모레 하는. 아, 모레 합니까? 네. 모레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마워요. 기대하십시오. 아. 최우님이 이거 싹 정리해 주신 거 들으니까 검찰청 폐지가 심우정 때문이네 이거 완전. 그 맞아요. 네. 심우정이. 아니 근데 사실 우리가 그거 생각을 못했네. 김건희 특검에서 이거를 수사를 제대로 안 한 것 이것도 사실 직무유기 해당되는 거잖아요. 아, 그 다 특권 덮어준 거 남용. 김건희 관련해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너무나 명백한데. 명백합니다 이거는.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건 네. 잊어버려서 맞아 사실은. 맞아. 맞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야, 알고 보니 주인공이네. 주인공이에요. 아니 행동대장으로 생각하시면 딱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중요 임무 종사자. 그러니까 심우정을 왜 검찰총장을 안 쳤는지부터 이제 김건희 사건 덮기 위해서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때 이원석 검찰 전 총장을 쫓아내다시피 하면서 그렇죠. 인사 이동을 하면서 박성재, 김주현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장관 그리고 행동대장으로 딱 검찰에 보낸 게 심우정이었어요. 그래서 네. 김주현, 박성재 이 심우정이라는 한 라인을 윤석열에 깔아놓고 네.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검찰을 장악했던 거잖아요. 완벽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더 나가서 본 게 그러면 의혹이 나오는 게 그렇게까지 검찰을 완벽하게 장악했고 검찰 출신인데 계엄이라고 하는 큰 일을 치르면서 군만 동원했겠냐. 말이 안 군대도 되지. 안 갔다 왔는데. 가장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제일 잘하는 데가 검찰이고 네. 제일 신복을 깔아놓은 게 심우정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우정을 제가 행동대장이라고 표현한 그렇습니다. 계엄에만 검찰을 쏙 뺐다. 세상에서 가장 말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근데 다행인 거는 내란 특검에서 요거를 들여다보고 있다. 어제 조사를 했다. 이게 참으로 다행스러운 대목입니다. 네. 엄청 길게 받았네 17시간이면. 17시간 30분간. 네. 네. 그리고 그 걔가 마지막에
이 서면 검토를 오래 했더라고. 다섯 시간 다섯 정도 시간 했더라고요. 했더라고. 꼼꼼하구나. 뭐 아무래도 전문가니까. 전문가니까. 우리 이현주 최고위원님께 끝으로 하나 민원을 넣으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최상무기. 최상무기 얘기가 요새 좀 안 나오고 안 있거든요. 나오네요, 진짜. 예, 저도. 최상무기가 너무 굉장히 많아서 정신이 예, 중요 임무 종사자로 저는 보고 있는 입장인데요. 최상무기 그리고 이자가 대통령 권한대행일 때 그 국정을 얼마나 농단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상무기 실무정의는 이현주 최고위원님께 넘겨드리면서 제가 책임지고. 네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